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부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계 방정식 4. 코칭.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관계 방정식의 4번째 강의로 코칭입니다. 당신은 선수입니다. 어떤 코치가 필요하십니까? 요즘 이것이 기업의 화두인데요. 타이거 우즈도 코치를 두고 있습니다. 코치가 타이거 우즈보다 골프를 잘 치는 것은 아닙니다. 코치는 자신의 나쁜 습관을 교정해주고 새로운 전략을 세울 때 의논 상대가 되는 겁니다. 리더십의 대가 워렌 베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칭은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이다. 놀라울 따름이다. 경영자 코칭의 상당 부분은 심리치료와 유사하다. 그러나 코치에게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코치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적절하다. 코칭 산업은 IT 산업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저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비즈니스계에 적어도 10,000명의 코치가 있다. 향후 5년 내에 5만 명으로 급증할 것이다. 일본은 코칭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현재 2만 명의 코치가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현재 수백 명의 코치가 일하고 있습니다. 코치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죠. 미국에서 코치는 매주 한 번씩 30에서 60분의 통화를 하는 코칭에서 매월 600에서 2,000달러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시간당 400달러 이상 받는 코치도 있어요. 코치들 중 다수가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 전문가보다 수입이 높습니다. 한국코치협회는 코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칭은 코치와 고객이 파트너를 이루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마법의 코칭 저자 에노모토 히데타케는 코칭 철학을 3가지로 잘 요약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다. 둘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다. 셋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우리는 오래 고민해왔던 문제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나 책 한 구절에서 실마리를 얻어 저절로 해결됐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다른 가능성을 찾은 겁니다. 코칭은 바로 이러한 이치에서 출발하는데요. 파트너가 있어서 경청해주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열어주고 스스로 탐색하고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현대 코칭은 198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재무설계사 토마스 레나드가 원조입니다. 레나드는 여피족 고객들이 절세와 투자에 대한 조언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지를 물었죠. 그런데 그들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정서적인 문제가 없어 심리치료사를 만나기를 원치 않았고 그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레나드는 인생 설계사가 됐습니다. 그의 고객 중에 한 명이 그를 코치라고 불렀죠. 이렇게 레나드는 코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992년부터 CU, 코치 유니버시티라는 정식 코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요. CU는 현재 콜로라도주에 본부를 두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칭은
친한 친구와 하는 일반 대화와는 다릅니다. 첫째, 철저히 코칭 철학을 기초로 합니다. 코칭 대화의 의도는 상대방의 성장과 성과 향상에 있죠. 둘째, 코칭 대화는 구조화된 대화입니다. 구조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로우 모델이 기본이죠. G, 골, 목표. R, 리얼리티, 현실. O, 옵션, 대안. W, will, 실행 의지로 진행됩니다. 세계적인 코칭 기관 CCU에서 제공하는 코칭 대화 모델은 5단계로 구성됩니다. 초가집 장마인데요. 초, 초점 설정. 가, 가능성 발견. 집, 집행계획 수립. 장, 장애 요소 제거. 마, 마무리입니다. 셋째, 핵심 대화 기술인 경청과 질문, 메시지와 인정을 비롯한 많은 기술로 잘 조화된 커뮤니케이션의 예술입니다. 코칭은 컨설팅, 카운셀링, 멘토링, 테라피와 다릅니다. 코칭은 컨설팅처럼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코치는 고객의 변화, 목표 달성, 스킬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죠. 고객이 스스로 해결책을 발견하게 하고 나아가 해결책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합니다. 컨설팅이 무엇, what에 집중하는 반면 코칭은 누구, who에 집중하는 겁니다. 코칭은 카운셀링과 테라피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객의 행동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과거를 여행하지 않죠. 코치는 그러한 것을 고객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깨닫고 나아가 미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죠. 카운셀링과 테라피는 통상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런데 코치는 철저히 미래 지향적입니다. 멘토링은 수직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깊은 개입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코칭은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중요시합니다. 절대 깊은 개입은 하지 않죠. 코칭이란 온전히 고객을 위해 집중하는 것이고요. 고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고객과 동등한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아무런 판단 없이 경청하는 것입니다. 코칭은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코칭 이퀄 셀프 리더십 이퀄 리더십입니다. 코칭과 리더십은 실과 바늘처럼 같이 갑니다. 리더십은 직함이 아닌 하나의 존재입니다. 효과적인 리더는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의 것을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죠. 효과적인 리더는 호의를 가지고 가슴을 열고 상대와 교류합니다. 조직원은 자신의 의견과 경험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요. 조직에 공헌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더욱 몰입해서 높은 성과를 이루어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코칭의 5가지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원, 존중, 질문과 경청, 시너지, 자기관리의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자원입니다. NLP의 기본 전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완벽하게 기능한다. 코칭은 마중물에 해당합니다. 마중물은 펌프질을 할 때 처음 붓는 물 한 바가지입니다. 코칭은 코치와 고객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고객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인간은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항상 창조적이고 전체적이죠. 그러므로 코치에서 모든 자원은 고객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모든 아젠다는 고객으로부터 와야 하고요. 모든 해결책은 고객으로부터 나오죠. 고객은 무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몇 개뿐이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무한합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개인의 자원은 동기부여를 통해서만 동원됩니다.
허즈버그 이론은 고전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에 불만을 느끼고 어떤 것이 주어질 때 만족을 느낄까요? 허즈버그는 만족과 불만이 업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는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 두 가지를 상정했습니다. 위생 요인은 불만족에서 불만족 없음에 이르는 스펙트럼으로 구성됩니다. 최고가 불만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기 요인은 만족 없음에서 만족의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죠. 최고가 만족 상태입니다. 위생 요인의 패러다임으로는 성과에 한계가 있는데요. 겨우 중간 정도의 만족과 마지못한 몰입의 수준입니다. 동기 요인을 자극해야만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죠. 마슬로우의 동기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생물학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자존감 욕구의 단계를 거쳐 마지막 자아 실현과 자기 초월 욕구의 단계에 이릅니다. 코칭이란 상대방의 자아 실현과 자기 초월을 지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존중입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 사회입니다. 산업사회는 권위주의와 수직 조직을 특징으로 합니다. 수직 조직은 상사가 해답을 주고 있죠. 지배 종속적인 인간관계이고 지시명령형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지식정보사회는 민주주의와 수평 조직을 특징으로 합니다. 부하가 해답을 주고 있고요. 협동적인 인간관계이고 질문형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전통적인 리더는 해답을 제시하고 남이 듣도록 하고 상대를 통제합니다. 코치형 리더는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과 응답을 하고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수평 조직의 기초는 상호 간의 존중에서 옵니다. 한국은 아직 전통적인 리더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했죠. 부하의 버릇을 고치려다 사람을 잡습니다. 야단치다가 원수지간이 되죠. 1960년 맥그리거는 인간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XY 이론으로 제시했습니다. X 이론은 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X 이론의 관점에서 조직원은 거의 야망이 없고 안전만을 원하고요. 지시와 협박이 없으며 이를 피합니다. Y 이론은 너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Y 이론의 관점에서 조직원들은 일에서 만족감을 찾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자율적이고 자발성을 갖고 일을 하죠. 오늘날 기업은 Y 이론의 조직원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립형 인재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상사와 부하 간의 존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보통 일방적입니다. 너 중심보다는 나 중심이고요. 대화라기보다는 독백입니다. 존중심은 SET로 요약됩니다. Support, Expectation, Trust, 지지, 기대, 신뢰인데요. 고객의 지지자가 되어야 하고 항상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다음 세 번째 특징은 경청과 질문입니다. 줄탁동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부화할 때 안에서 병아리가 쪼고 바깥에서 어미 닭이 쫀다는 의미입니다. 3시간 내에 껍질을 깨지 못하면 병아리는 질식합니다. 코칭에서 경청과 질문에 비유되죠. 대부분의 코치 훈련은 경청과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듣는 것이고 잘 질문하는 것이죠. 맥락적 경청과 발견적 질문입니다. 모든 해답은 고객 스스로 찾도록 돕는 겁니다. 고객은 스스로 말하면서 스스로 정리가 되는 법이죠. 말하는 동안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법입니다. 우선 경청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신문을 보던 남편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봐. 여자들이 남자보다 2배나 말을 많이 한다는 통계가 나왔어. 남자는 하루 1만 5천 단어를 말하고 여자는 3만 단어를 말한대.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은 늘 여자가 똑같은 말을 2번씩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2배가 되지. 잠시 후에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경청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수동적 경청, 적극적 경청, 맥락적 경청의 순서입니다. 수동적 경청은 자기 중심적 경청이고 적극적 경청은 고객 중심적 경청입니다. 맥락적 경청은 코치와 고객이 하나가 되어 춤추는 경지에 해당합니다. 살사 댄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언어에는 말과 말귀라는 게 있는데요. 말은 내용을 지칭하고 말귀는 맥락을 지칭합니다. 맥락적 경청이란 바로 말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부부싸움에서 도저히 안 맞아서 이혼하자라고 할 때 진짜 이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화 좀 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경청은 나 중심이 아닌 너 중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상대 입장에서 듣는 것이죠. Listen to what you are not saying. 상대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들어야 합니다. 경청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아무런 판단 없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을 정확히 공감할 때 대단한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훌륭한 상담자의 조건으로 무조건적인 존중, 무비판적인 수용, 정확한 공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경청은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청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말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인데요. 내 안에서 꾀꾀거리는 오리의 소리입니다. 사람을 말할 때 자신의 에고가 팽창합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아를 죽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부시가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할 때 일인데요. 부인 바바라 부시는 영부인이 될 때 자신이 문맹 퇴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선거 유세장에서 45명의 문맹 문제 전문가를 만나게 됐죠. 그런데 바바라는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모두가 당신의 말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바바라는 이렇게 질문했죠. 여러분이 대통령 부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바라는 전혀 준비가 없었지만 한마디의 질문으로 탁월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로시 리즈는 질문의 7가지 힘을 멋지게 요약했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질문은 요령과 진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포가 중요합니다. 질문도 경청과 똑같이 나 중심이 아닌 너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준비된 답을 듣는 것이 아니고 멈춤과 침묵을 동반하는 진짜 내부의 답을 듣는 겁니다.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대답하는 능력이 아닌 질문하는 능력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인 질문은 코어 스테이트 질문입니다. 존재의 근원에서 아하가 일어나는 질문인데요. 질문은 사람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자신의 생각을 더 큰 틀에서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는 다소 다르죠. 동양에서는 어쩌면 질문을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식 코치를 주장하는 한알의 유동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듯이 질문해야 한다. 코칭에는 경청과 질문 외에 수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CCU와 함께 미국의 양대 코칭 기관인 CTI에서는 20여 개의 코칭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명료화하기, 허락 구하기, 핵심을 요약하기, 도전하기, 격려하기, 감정 가라앉히기, 순간을 춤추기, 고객 아젠더 유지하기, 초점 유지하기, 성찰 질문, 직관 활용하기, 은유 활용하기, 강력한 질문, 리프레이밍, 요청하기, 구조화하기, 책임지기 등입니다. 다음 네 번째 특징은 시너지입니다. 시너지는 상호 의존입니다. 스티브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시너지를 언급했습니다. 코비는 의존, 독립, 상호 의존으로 가는 단계를 설정했죠. 개인의 승리에서 대인관계의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개인의 승리는 주도하기, 목표 설정, 소중한 것 선택하기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대인관계의 승리는 승승, 경청, 시너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시너지는 맨 뒤에 위치하죠. 승승과 경청을 거쳐 시너지를 이룹니다. 1 더하기 1은 3보다 크다인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나온 철학입니다. 송판 한 장이 하중을 감내하는 능력은 607파운드입니다. 2장일 때는 4,878파운드를 감내하고요. 3장일 때는 8,481파운드를 감내합니다. 시너지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너지는 더불어 성장하고 더불어 발전하는 철학입니다.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성숙하죠. 피드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다음에 어떻게 잘할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때 코치의 직관이 중요할 수 있죠. 마지막 5번째 특징은 자기관리입니다. 코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자기관리를 요하는데요. WHO에서는 건강의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웰빙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을 관리해야 하죠. 코치는 삶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유머와 기질을 지녀야 하고요. 웃음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코칭의 궁극적인 목표는 셀프 코칭입니다. 셀프 코칭은 코칭의 가장 높은 단계죠. 코치가 완숙한 경지에 이르면 자기 자신을 코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성숙하도록 돕는 거예요. 조금 알면 조금 모르고 많이 알면 많이 모르게 되는 법입니다. 정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굳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이 잘한 것, 노력한 것, 배운 것 등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Your best friend is yourself. 나는 내가 좋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리쉬는 깨달음에 이르는 3가지 길을 제공했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추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만물은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스승이나 책을 통해서인데요. 코칭이란 마음 깊이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나도록 하는 겁니다. 코칭이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코칭이란 말 한마디와 책 한 구절을 통해 깨달음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 내 고민을 열심히 들어주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남의 고민을 열심히 들어준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로 아무런 비판 없이 상대를 존중하면서 가슴 찡하면서 대화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대화를 10분 동안 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 하나만이라도 위대한 일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13살 때 선생님으로부터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만약 50세까지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훗날 커다란 결실을 맺었습니다. 코칭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고요. 천천히 언젠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옥토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칭은 두잉을 넘어서 비잉을 다룹니다. 비즈니스를 넘어서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라이프를 다루고요. 고객의 전생애를 다룹니다. 힌두교에 샷, 쉿, 아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샷은 존재이고 쉿은 의식이고 아난다는 축복입니다. 존재와 의식이 충만한 곳에 신의 축복이 깃듭니다. 워렌 베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는 거장이 아니다. 지휘자도 아니다. 사령관도 아니다. 미래의 지도자는 코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